안녕하세요. 2022번 2025학년도 평가원 지역에 합격하게 돼서 합격자 특강을 하러 온 합격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먼저 목차를 소개드리자면 저의 특징 소개드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, 그리고 법총론, 그리고 1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좀 사소한 팁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일단 저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합격자 특강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너의 성격이 어떤지 먼저 말을 해주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저는 일단 남들이랑 조금 비교하는 성격이었고, 두 번째로는 기준치가 높았어요. 좋게 작용을 하면 저한테 좀 다그치면서 공부량을 늘릴 수는 있었지만,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칭찬에 좀 인색한 그런 성격이었고, 세 번째로는 체력이 정말 안 좋았어요. 잠도 너무너무 많았고요.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1년 공부를 이어갔냐면, 첫 번째로는 혼자 공부를 했어요.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았고,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공 시간을 안 쟀어요. 이게 한 번쯤 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언제부터 눌러놓고 쉬었지? 언제부터 안 눌러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? 하는 게 순공 시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부턴가 그냥 시간 자체에 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.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. 그래서 그냥 과감히 순공 시간을 재지 않고 학습 분량을 매일매일 정해서 그 분량 다 하면 그 이후로는 몇 시가 됐든 공부를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. 이게 카페나 독서실에 가면 일어나서 옷도 갈아입고 짐도 챙겨서 또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면 거기서 저는 이미 체력이 많이 깎이고 지친 상태로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드는 체력을 차라리 아껴서 집에서 좀 괜찮은 컨디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시간 루틴이 없었는데요. 어떤 분들은 뭐 몇 시에 꼭 일어나서 몇 시엔 밥을 먹고 해야지 하는 게 꼭 정해져 있다면, 저는 이게 임용이 어쨌든 1년을 가야 하는 시험이잖아요. 그래서 잠을 줄이거나 이런 수면 시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. 그래서 그냥 그 전날 밤에 몇 시에 잠드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특학을 좀 하고, 밥 먹고서는 식곤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초과정 인강을 좀 듣고 하는 식으로 저의 생활 패턴 파악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면 올해 저는 1차에는 13.66 높게 합격을 했고, 최종에서는 13.62 높게 합격을 했는데요. 앞서 다른 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고득점이 왜 진짜 깡패인지 제가 그대로 점수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차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기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지금 1, 2월 기본이론 때는 저는 강의를 듣고 기본이론서를 꼭꼭 읽었어요. 이게 기본이론 반 때 합격 노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합격 노트 자료가 정말 중요한 내용만 잘 담겨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하고 좀 안 좋은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, 기본 이론서를 꼭 읽어보셔야 이 중요한 문장들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나중에 하반기 때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문제 활용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를 꼭 읽어보시고 이 합격 노트에 쓰여있는 중요한 문장이 왜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좀 자잘한 내용인데, 저는 단권화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, 여러분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합격 노트가 이미 완성이 되지 않으셨나요? 그래서 저는 합격 노트에다가 그냥 이제 앞으로 오는 정보들을 다 필기를 하면서 시험날 그것만 읽겠다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, 기본 이론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아까 다른 쌤들처럼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 노트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성평가 문제 풀기인데, 제가 이 형성평가 득을 정말 잘 봤던 게 1, 2권 할 때까지는만 해도 시간이 좀 넉넉해서 다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3, 4권 되면서부터 촉박해져가지고 문제를 하반기에 풀게 됐어요. 근데 이때
내가 머리로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써보니까 정갈하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이게 형성평가 문제가 진짜 기본적인 문제들, 정의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저의 암기 수준을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문자 전용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1, 2월에 하지는 못했고 3, 6월 넘어가면서부터 그 두 문자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책 뒤져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런 거 꼭 찾으면 안 보이더라고요, 두 문자가. 그래서 사전처럼 그냥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. 지금 티는 잘 안 나지만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. 두 문자 딴 색깔만. 그래서 그냥 사전처럼 옆에 인덱스도 달아놓고 하면서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는 두 문자는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드신다면 이 시기에 두 문자 전용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강의 듣고 기본 이론서를 꼭 정독하시면서 맥락을 파악하시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3, 6월 기출 분석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때는 저는 카페에 그 문제만 편집돼가지고 올려온 자료가 있어서 그걸 다 프린트를 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구조화 인출도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1, 2월에는 특학이랑 그 초과정 강의 듣느라 너무 지쳐가지고 강의를 다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틀린 문제나 아니면 혼자 분석하기에 어려운 문제들로만 좀 골라서 마지막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개인 공부 시간도 확보가 되니까 너무 완강을 목표로 하지 말고 문제를 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석하는 그 방법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문제 분석하다 보면은 단거나 하시게 되는 그 노트에 예를 들어 합격 노트 같은데 없는 개념들이 있어요, 분명히.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 조금 깨지는데 이렇게 추가를 해서 작성을 따로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단거나 관리를 꼭 시작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단거나 필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인덱스를 활용했는데 저는 다 출력을 해서 풀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틀린 문제나 아니면 문제 유형이 탄탄하거나 내가 꼭 나중에 또 읽어보고 싶다 하는 거에 인덱스를 붙여놓고 그 문제를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면서 보고 내가 이 문제 너무 완벽하게 이해됐다 하면 그 인덱스 떼어가는 맛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시기에 나 모든 인덱스를 다 떼야지 하는 강박적인 생각 말고 어쨌든 문제 질이 좋은 것도 내가 붙여놨으니까 시험 직전까지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인덱스 된 부분만 보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7, 8월 영역별 문제 풀이 때는 저는 영역별 문풀 하러 이때부터 직강으로 왔는데 이 문풀 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진짜 기본 이론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. 읽어보고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풀고 그리고 나서 그 해설지에 있는 내용 중에 확장이나 탈기출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단권화에 또 추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. 영역별 문제를 풀고 나서는 제가 자기 피드백을 꼭 앞쪽에다 적었는데요. 저는 문제 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감 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풀면서 뭘 몰랐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그 실감 날 때 바로 적어두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 시기엔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공부 초점을 잡기가 편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다가 명칭 제대로 알기, 개념 4개 뭔지 정확히 쓰기 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뭘 몰랐는지 자기 피드백을 적는 시간을 꼭 그 교시 쉬는 시간에 가졌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분석하고 암기 및 구조화 인출인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3, 6월 그 문제 분석은 내가 개념에 조금 더 익숙해져 가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좀 아는 시기라면 이 7, 8월 시기에는 그 문제 속에 어떤 단서가 있는지 이 문제가 의도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면 문제 보는 시야가 좀 넓어져서 시험 때도 이게 이걸 의도하는 하고 적혀 있는 문장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문제 보는 시야를 넓히고 내 스스로 분석도 해가면서 또 구조화 인출 이제 너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그 은진쌤 영역별 문제풀이 보면 문제 옆에 항상 참고하신 그 기출 번호가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관련된 기출을 다 풀어봤고, 이게 꼭 내가 틀린 문제에 관련된 기출을 보면은 항상 그 인덱스 붙여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꼭 관련된 기출을 풀어보면서 한 번 더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왔는데요. 이때는 문항별로 전부 다 인출을 했어요. 이제 스스로 분석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잘 하실 테니까 분석도 다 하고, 그리고 그냥 아무 노트에다가 그냥 관련된 막 여기 1번, 2번 이렇게 해서 관련된 개념을 다 적어내렸어요.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다 적어내리고 그냥 내가 단거나 했던 그 합격 노트 보면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또 추가해야 되는 개념들 빨간색으로 다시 적는 시간을 들였습니다. 이게 모든 개념을 다 모든 문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그동안은 영역별로 차근차근 다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다 섞여서 하다 보니까 인출이 빨리빨리 되는 그 속도가 느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는 문항별로 인출을 꼭 다 해봤고, 두 번째로는 단권화의 새로운 내용 추가하기랑 단권화 내용 암기하기인데, 제가 비중을 두자면 한 2대 8 정도로 해서 단권화 내용 암기하는 거에 좀 위주를 두었어요. 단권화의 새로운 내용 추가하는 거는 진짜 한 10월 초까지만 했던 것 같고, 그 이후로는 탈기출이 있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내려두고 내가 원래 가져가겠다고 단권화에 써둔 내용만 가져가겠다 하면서 단권화 내용을 구조화도 하면서 암기를 했습니다. 처음에는 3주 동안 한 바퀴 돌려야지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간 줄여가면서 2주, 열흘, 7일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완벽하게 외운 부분도 있어서 잘 줄어들더라고요. 그렇게 회독을 하면서 단권화의 내용을 암기를 꼭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법총론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,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하는 지루한 내용들을 힘들어 하는데, 그래서 상반기 때도 외우는 연습을 해보고 했는데도 계속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9월 중순이 됐고 이땐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스터디를 진짜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 게 이게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. 오전에 7시에 딱 아침에 잘 일어날 겸 해서 7시부터 한 50분 동안 잡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분홍색 펜으로 칠하고 이 초록색 판으로 가리면 그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. 이걸 활용해서 다 키워드 지워놓고 그 스터디원이랑 1대1로 했는데 그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리고 문제를 내는 식으로 했습니다. 이거는 스터디원이랑 같이 그 영역을 정해서 했고, 저희는 매일매일 장특법 총론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했어요. 그리고 이것만으로 또 공부가 다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이나 그 당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기출을 좀 풀어보기도 하고, 아까 또 다른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더라고요. 그런 거는 그냥 통문장으로 쭉 써보는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법총론을 공부를 했습니다. 다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긴 한데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에도 시험 전에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는 수준으로 외웠기 때문에 늦게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공부하면서 좀 사소한 팁인데, 저는 첫 번째로 공부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저는 집에서만 했으니까 뭐 거실 테이블에서 하기도 하고 주방 식탁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날씨 좋은 날 도서관을 가거나 하는 등 좀 환경을 바꾸면 환기도 되고 더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기 창구 만들기인데요. 이게 어쨌든 1년 동안 길게 갈 시험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취미 만드는 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시간 아까운 게 아니라서 저는 밥 먹거나 산책하면서 커피도 사오고 하는 시간을 꼭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주 계획을 세웠는데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나 오늘 무슨 공부하지? 이렇게 멍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냥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그 주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하면서 시간의 흐름도 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.
매주 계획 세우는 게 힘들면 그 해당 달에 큰 목표를 좀 두시면 나 오늘 이번 달에는 특학 3번 돌려야지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주 계획이 잘 짜지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주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 흘러가는 좀 체감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은 아직 상반기 완전 극초반이라서 잘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 하반기가 되면 정말 불안해요. 내가 이 그동안 해온 공부 방법이 맞나? 방향성이 맞나? 그리고 저는 더더욱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시험을 1차를 보고 나시고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. 모두가 다 불안한 게 맞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공부 방향을 꼭 믿고 잘 안 되면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